자, 보자. 약점 체크 13번째 1번부터 다음 물건의 개수의 총합 그랬는데 가끔씩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이게. 자, 계란 한 판 몇 개? 30개. 그리고 버섯 한 죽은 10켤레, 마늘 한 쌈은 24개, 조기 한 두릅은 20마리, 오징어 한 축은 역시 20마리. 그 다음에 마늘 한 점이 100개. 그럼 총 몇 개? 더해보면 204개가 나올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2번 다음 밑줄진 한자성어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랬습니다. 일단은 권상묘목이 뭐죠? 남을 부추겨 놓고 낭패를 보도록 방해하는 것. 두 번째, 건곤 일척은 운명을 걸고 벌이는 단판 승부. 백절불굴은 여러 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마지막으로 와신상담은 원수를 갚으려고 괴로움을 또는 괴롭고 어려운 일을 참아내는 것. 자, 그걸 보고 한번 갑시다. 권상묘목이라더니 동료들은 그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맞아요? 아니죠. 남을 부추겨놓고 낭패해 보도록 하는데 협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제가 양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판의 승부를 벌리는 것. 건곤일청 맞습니다. 3번 여러 번의 실패를 딛고죠. 백절불굴의 태도로 다시 사업에 도전했다. 그럼 사업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맞고요. 네 번째, 김당선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석패 뒤에 와신상담 끝에 이번에 당선되었다. 이게 원래는 원수를 갚으려고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뭐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서 뭐 하는 거죠? 지금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참고 견딘다 뜻이니까 맞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언어의 자의적 특성과 관계가 없는 것. 자의성이 뭐죠? 자의성이라는 것은 의미와 자의성이 뭡니까? 의미와 무엇에? 형식에는 무엇이 없다? 그쵸? 뭐가 없다?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하나 봅시다. 개의 울음소리를 우리는 멍멍이라 하지만 영어에서는 바오바오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무지개는 연속된 스펙트럼인데도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동그라미 치시고 7가지 색으로 부른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끊어서 하는 건 뭐라 그럽니까? 분절성이라고 하는 것. 정답은 2번이 되네요. 3번 감산이 500년의 전에는 가람매였듯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3번의 1번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의성 중에서 자의성이 가장 약한 게 이 의성어, 의태어였죠. 4번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love, 중국어에서는 아이처럼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한다는 건 맞고요. 자, 4번 문제. 다음 치다의 사전풀이를 잘못 이해한 것. 치다가 동사 첫 번째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치다도 있습니다. 1번 치다 1과 치다 2는 별개 표제어로 기수된 걸 보니 동음이어겠군. 맞죠? 동음이어. 두 번째, 여러분들 동음이어가 뭐죠? 우연히 소리는 같아졌지만 뭐가? 의미가 다른 것. 두 번째, 치다 1의 기억의 유의어로는 무엇이 있다? 때리다가 가능하겠다. 그럼 치다 1의 기억을 봅시다. 손이나 돈으로 손이든 물건으로 세게 부딪히다. 그러면 다시 해봤을 때 치다 1의 기억의 뜻의 유의어는 때리다가 가능하겠군. 맞죠? 3번 치다 2의 기억의 뜻을 보니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는 거죠. 아이를 기르다의 의미로 아이를 치다로 쓸 수는 없겠군. 왜요? 가축이나 가금 따위니까 사람이 올 수는 없는 거죠. 그거 3번 더 맞아요. 치다 2의 니은 뜻의 용례. 식물의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돋아나오게 하는 것. 뜻의 용례로 농부가 낮으로 장가지를 쳤다를 추구할 수 있겠군. 아니죠. 됐죠?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거는 날이 있는 물체를 이용해서 물체를 자르다의 뜻이니까 치다 1이죠. 치다 1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비문 중에서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1번.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무엇이 잘못된 거죠? 유사 어휘의 중복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고칠까요? 회원들은 상품을 어떻게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상품 구매가 아니라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2번.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이 강하다. 이게 바로 무엇이 주술의 호응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자, 주어의 호응하는 뭐가 없습니까? 서술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제대로 고치려면 어떻게?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3번은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기계는 유해물질과 연료를 효율적으로 높여주고 있다. 서술어를 생략한 거죠. 부적절하게 생략한 거죠. 어떻게? 이 기계는 유해물질을 무엇하고?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여주었다. 이렇게 고치면 되고요. 네 번째.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었다. 부사어와 서술의 호응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 이렇게 1, 2, 3, 4번 모두가 뭐가 됐지만 비문이지만 여기서 찾는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2번입니다. 여기 잘된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유사한 어휘가 반복된 거, 중복된 거. 2번은 주술의 호응이 잘못된 거. 3번 같은 건 서술어가 생략이 잘못된 거죠. 있어야 되는 서술어를 생략한 거. 4번 같은 경우는 서술어와 호응하는 게 주어가 아니라 부사어의 호응이 잘못됐다는 점에서 틀린 겁니다. 아마 지금 하는 이유가 뭐야 다 틀렸는데 라고 하지만 문제에서는 주술이라고 했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다음의 한글 맞춤법 1항 기억 니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을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1번 먹어는 어감과 어미를 분리해서 적은 것을 볼 때 기억이 소리대로 적는다? 아니죠. 소리대로 적으면 먹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먹의 원형을 밝히고 있으니까 얘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 어법에 맞도록 한다가 되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는 2번 굳이 가치인 의문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적은 것을 볼 때 기억에 해당한다. 이거 기억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도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굳이 가치 국의 의마가 반영된 표기를 하면은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반영한 겁니다. 반영하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억은 반영해야 되는 거죠. 3번 펐다는 어간의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대로 적은 것을 볼 때 기억에 해당한다. 정답은 3번이 되네요. 그렇죠?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미덥다 우습다는 어간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니은에 해당한다. 아니 뭔 소리야. 미덥다와 우습다는 각각 어간에다가 밑과 웃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7번 문제. 다음 위줄진 단어가 파생어인 것은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뭡니까 여러분? 단일어입니다. 솜씨는 시가 붙었지만 솜씨는 단일어고요. 2번 그가 정말 그립다는요. 그립다도 단일어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빠르게 질주한다. 로가 뭡니까? 전미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바가지도 단일어입니다. 정답은 3번. 8번 다음은 이 글을 읽고 일상생활에서 생태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자, 서도부터 보면 생태 발자국과 생태 용량의 개념, 기억을 보시니까 기억에서 생태 발자국의 개념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그림 자료를 이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충분히 가능하죠. 어떤 시각 자료나 청각 자료 등을 주면은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세계 수준의 생태 발자국 현황,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생태 발자국의 현황을 보고 2번을 보니까 니은 디귿에서 세계 수준과 우리나라 생태 발자국의 현황을 표로 제시하여 쉽게 비교 가능하겠죠. 세 번째, 생태 용량의 한계치를 벗어난 생태 발자국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뭐가 됐죠? 생태 발자국이 생태 용량을 넘어설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가능하겠네요. 그럼 4번, 결론에서 보니까 생태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미음에서 생태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왜 틀렸을까요? 8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왜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태 발자국과 국가에서. 그런데 작은 따옴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일상생활에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일상생활에서 지키는 건 누가? 국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 차원에서 평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맞겠죠? 9번. 7번에 답, 4번이 맞는 4번이죠? 7번에 3번. 3번은 그거 아닌가요? 합성 아닌가? 로가 길로자이고 로가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근데 봐가지고 사제모로 알고 요거는 그런 쉬운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나서 다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9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답지부터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소 이국적이며 몽환적, 이국적 동그라미, 몽환적 동그라미. 1번에도 비판적 태도 동그라미. 3번 시각적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서 형성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 동그라미, 주제의식과 밀접한 상관성 밑줄.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면 비판적 태도니까 당시 현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꼬집어야 되는 거고, 이국적이며 이국적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한 거죠. 우리나라 것이 아닌 게 나오면 다 이국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몽환적이라는 게 학생들이 볼 때는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몽환적은 뭡니까? 꿈을 꾸듯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이면서 약간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도 다 몽환적이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볼 수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 계절적. 자, 하나 볼까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 나타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국적이죠, 이거는.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그럼 나타샤 생각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눈이 내린다 이런 것도 전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시각적 이미지죠. 그럼 정서는 나타샤를 생각하면서 마시고 있을까? 그리움 같은 것들이 되겠죠.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길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약간 꿈을 꾸듯이 미래를 바라보는 몽환적 분위기가 되고요.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가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이 조곤조곤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그럼 나타샤와 함께 어디? 산골로 겨울에 눈이 내리는 곳으로 가서 살겠다라는 거죠. 그럼 4번 계절적 배경이 작품의 주제의식 맞죠? 이것도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 가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나와 나타샤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지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0번 나의 내용을 참고할게. 가의 기억에서 벽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벽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 소설의 제목이 뭡니까?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그런데 날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소설은 현대사회 지식인들이 밑줄칠까요?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뇌와 소외의식을 다루고 있다. 밑줄치시고요. 소외의식은 동그라미 칩시다. 인물들은 서로에 대해 어떤 종류의 밑줄, 동료의식도 지니지 않은 채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 소외 현상. 산업화가 만들어 놓은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소설을 잠깐 봅시다. 몹시 춥군요. 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하는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 빨리 영안으로 갑시다. 아니 말했다. 그럼 여기까지 읽더라도 우리 밑에 나를 봤으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이들은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방은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아니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원래는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따로따로 방을 잡지 않고 같은 방에 들어가면 되는데 따로 가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동료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또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라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면 아저씨는 동료의식을 갖고 싶었는데 갑시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서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나마 거리에서는 어떻게 같은 공간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관보다는 거리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그나마 있었던 건 거리. 왜? 같은 공간에 가고 있으니까. 벽으로 나누어진 방 이게 뭡니까?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는 소외가 시작되는 그런 장소죠. 자, 그렇다면 그것으로 무엇한 것? 적절한 걸 찾으라 그랬으니 1번 공동생활의 테두리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위험으로부터 보호막 아니고요. 3번 인간적인 관계의 단절. 정답 3번입니다. 그 옆에다가 괄호 쳐놓고 인간 소외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김무천이 일상생활의 무엇입니다. 그러면 밑줄 친 기억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단정한 머리칼, 값비싸고 화려한 복장, 어떤 종류의 스타일과 수련을 전제하는 활동만이 멋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덧불거리는 머리, 털털한 옷차림, 편할 만큼 흐드러진 방차림, 아무런 세련되고 거죽에 내세울 것 없는 독특한 생활 태도가 멋있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기준적인 것에 변화를 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기준으로부터의 편차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몸가짐, 몸짓 또는 생활 태도는 멋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아니한다. 편차는 어디까지나 기준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멋의 매우 중요한 면을 생각해야 한다. 즉 그것은 나와 늘 다른 사람이 부딪히는 보임의 공간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머리를 단정히 하거나 복장을 새로이 하거나 그것이 반드시 남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으나 적어도 남의 눈이 되어 나를 보고 있는 나의 눈이 없이는 멋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멋을 추구하는 기준이 많이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거죠. 다시 말하면 멋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남들은 나의 행동이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12번 다음 글에 설명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답지를 먼저 보니까 문방도의 소재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은 기법 동그라미, 3번은 용도 동그라미, 4번은 여러 경향. 전부 문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방도는 순우리말로 책거리라 불려지는 것으로 그 뜻하는 바는 책 및 그 주변의 물건이라는 것이며 민화 속에서 걸작이 매우 많은 부분이다. 책
책을 쌓아 올린다거나 열어놓고 그 주변에는 지필무견 등의 문방사 외에 학자의 일상용품으로서의 안경 또는 다그릇, 차그릇이죠. 부채, 과일꽃, 그 밖의 시계 등의 진귀한 외래품을 첨가하여 호화롭고도 기품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림이다. 자, 다시 봐서 이 위에 든 문방과 관련된 사물 외에 대체로 배경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으며 화면은 철저하게 좌우 대칭 처리와 역원근법으로 구성하고 색채도 선명하게 마무리 지어진 것이 많다. 이쪽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학자의 생애, 학문이 주인이요 그 위대함으로 해서 그 편으로부터 인간이 조중된 것처럼 되어 있는 그림이다. 서재 또는 어린이의 방이 장식되었으며 사람은 그 그림을 배경으로 하여 책상과 마주하게끔 되어 있다. 사실은 이거 읽으면서 밑줄 치면 되는데 한번 쭉 읽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걸 다 찾아낼 수 있는가를 보고 싶어서. 자, 소재 있어요 없어요? 있었고요. 기법도 있고 용도도 있는데 뭐는 경향은 없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3번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평가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뭐부터 보자? 답지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1번 답지 주장 뒷받침 밑줄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밑줄 치시고요. 2번 실제적 내용 밑줄 들어있지 않은 공허한 주장 밑줄 3번 객관적으로 인용될 수 없는 주장 밑줄 문장 표현의 경제적 원칙의 어긋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스탕탈이라든가 발자크라든가 톨스토이와 도에프스키와 같은 거대한 작가가 나와서 그의 작품의 양과 질은 역사상 아직껏 얻어보지 못한 눈부신 수확을 거두었던 것이다. 뭔가 얘기했죠. 저들 작가의 작품은 괴테의 파우스트라든가 호머의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라든가 단테의 신곡, 셰익스피어의 극작품에 못지않은 위대한 작품이 많다. 비교했네요. 스탕달,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하면 우리는 적과 흑, 부활, 죄와 벌이 생각날 만큼 저들의 걸작은 우리들과 친숙해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저들의 작품은 위대한 예술이다. 자, 그러면 비교하고 작품이 위대하다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1번 주장을 뒷받칠 만한 구체적인 논거 위대한 걸작이니까 어떻게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구체적 논거 제시하지 않은 것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2번 실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공허한 주장이다. 주장한 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장만 하고 그냥 이런 작품이 있다만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공허한 주장 맞고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 맞죠. 이거는 왜요? 그들이 걸작인 건 맞아요. 분명히. 그건 우리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문장 표현의 경제성이 어긋나 있다. 14번 다음 글의 기억 리을 중에 뜻하는 바가 다른 하나 그랬습니다. 자, 맞춤법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개성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아쓰기 방식이다. 한글과 같이 자음과 모음을 자모의 문자는 자모를 하나하나를 풀어쓰는 것이 원칙이다. 탑 런던처럼 톱 런던으로 풀어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톱 런던처럼 몇 글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글자는 먼저 다 음소 단위의 글자도 이거 기억은 지금 음소죠. 글자를 묶어야 되는 거니까 음소가 되는 겁니다. 묶어 다시 한 글자 이때 글자는 뭡니까? 음소를 묶으니까 음절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기억 아니면 니은이 될 겁니다. 만드는 매우 특이한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이 특이한 모아쓰기 방식은 이미 1466년에 발간된 훈민정음이란 책이 규정되어 있다. 의오, 우, 유, 요, 유의 자음 글자 이것도 하나하나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음소가 되는 거죠. 아래에 적고 이 아, 어, 야, 여는 자음 글자 오른쪽에 적어라. 그리고 받침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음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음소 단위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겠죠. 15번 다음 글에서 통일성을 저해하는 문장은 그랬습니다. 통일성 동그라미 쳐놓고요. 통일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갑시다. 과학기술의 관리체계가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이 갖추게 될 능력도 제대로 쓰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과학 뭐에 대해서? 과학기술관리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한다면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핵에너지 활용 기술은 인간 능력을 수억 배 늘리는 문명사상 최대의 성과로 꼽히지만 그 능력을 사람을 살상하는 데 쓰이게 된다면 인간은 자멸하게 된다.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과학기술 관리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통일성이 맞는 겁니다. 만약 인간의 성취한 과학기술이 잘 관리되어 간다면 동그라미 치고요. 그 능력의 확산으로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는 뭐가 그 관리 기술이 체계 기술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데 얘는 잘 된다면이죠. 그럼 니은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통제를 벗어난 기술의 위험성 동그라미 치고요. 기술의 위험성. 세 번째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고른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그라미 치고요. 네 번째 이미 20세기에도 이런 현상은 심각한 문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지금 1, 2, 3, 4번 중에 1번만 뭐가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이 관리체계가 잘 돼서 긍정적 면을 말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 면을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통일성에서 벗어난 건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16번 다음 비추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그랬죠. 1번 자, 아이가 잠을 자고 있답니다. 있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아이가 잠을 자다죠. 그러면 있다는 보조 용언이죠. 자다의 품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동사. 그러면 있다가 뭐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있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이면 항상 품사는 동사였던 거죠. 그럼 1번은 동사입니다. 2번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다. 싶다는 뭐가 되는 거죠? 싶는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가? 보조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다 못해 간섭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뭐뭐 하다 못해는 뭐가 되는 거죠? 보조 형용사가 되는 거죠. 4번 길도 멀고 하니 일찍 출발해라. 형용사 뒤에 뭐뭐 고하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앞말에 사실이 뒷말의 이유를 나타낼 때 하다는 뭐가 되는 거죠? 보조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이해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품사가 다른 걸 찾아냈다라면 나머지를 보고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센스도 있으셔야 됩니다. 17번 역시 띄어쓰기는 어렵죠. 다음 중 띄어쓰기와 맞춤법 모두 다르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렵죠.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되니까. 1번 볼까요? 모두 다 바르게 된 겁니다. 자, 내가 나설 수밖에 없구이라고 되뇌이며 일어섰다. 잘못된 거 있나요? 일어나다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어서다는 뭡니까? 하나의 단어니까 붙여 써야 되는 거죠. 되뇌이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써야 됩니까? 되뇌며로 붙이셔야 됩니다. 2번 때는 오기 마련이야 라고 멋쩍게 웃고 있다. 이거는요. 웃고 있다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띄어 쓰셔야 됩니다. 또 멋쩍게는요. 멋적게가 아닙니다. 멋쩍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얼굴에 붓기가 빠진 지 이틀이 지났다. 다 맞는 것 같은데? 붓기가 아니고 뭡니까? 부기가 빠진 거죠. 4번 동태국을 끓이는 데는 무가 맛있어야 한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8번 다음 중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웃과 싸우는 것은 나쁘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이웃이므로 갑돌이와 갑순이가 싸우는 것은 나쁘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뭐부터 얘기했습니까? 연역법이죠. 1번 같은 경우는. 2번은요. 여기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 그러므로 뭐 이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것이 틀림없다. 역시 뭡니까? 연역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3번 모든 소는 포유동물의 허파를 가졌다. 그래서 모든 포유동물은 허파를 가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포유동물의 허파를 가졌다. 그러므로 결론은 모든 포유동물은 허파를 가지고 있다. 결론이 뒤에 나오는 귀납법.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도 연어법입니다. 19번 주어진 단어의 적용된 외래어 표기법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프렌드, 비전,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개 자모음만으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2번 커피와 폰, 외래어는 이 이름을 1기호로 적는다. 맞죠? 3번 티켓, 숍, 외래어의 받침에는 기역, 니은, 미음, 비읍, 시읒, 이응만을 적는다. 맞고요. 4번 소파, 주스, 시옷, 지읒, 치읓 받침 뒤에는 이중모음을 적지 않는다. 이거 맞지 않나요? 이거 맞지 않아요? 틀린 거죠. 왜 틀렸어요? 시옷 뒤에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게 또 맞아 보이잖아요. 되셨죠? 20번 다음 절의 성격이라는 건 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눈이 와서니까 뭐 아서가 온 거죠. 오다에다가 아서가 왔으니까 무슨 절? 부사절입니다. 2번은요. 부사절 공부하는데 니은 내 전화가 와서 대가 부사절이에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3번 넋이 나가 도록이 보이니까 부사절. 넓은은요 관용절. 그래서 4번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절의 성격이 다른 거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풀어보셔야 아 이런 경우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좀 봅시다. 몇 쪽부터 할 차례인가요? 문장 구어죠. 265쪽. 자, 문장 구어 한번 봅시다. 자, 문장 구어 가기 전에 우리가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그랬죠? 자, 261쪽에 261쪽 학습 체크부터 보시면 되겠죠? 260쪽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61쪽부터. 자, 다이내믹 맞죠? 할리우드는요? 헐리우드인가요? 할리우드인가요? 할리우드. 노스텔지어입니다. 피카레스크에서 뭐가 틀렸죠? 피카레스크 맞아요? 틀려요? 틀려. 뭐가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한번 그래서 260은 생략을 하고 좀 짧은 거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믈리잇은요. 뭐가 맞는 겁니까? 렛. 그 다음에 마니아인가요? 매니아인가요? 마니아가 맞죠. 카라멜인가요? 캐러멜인가요? 캐러멜. 토탈인가요? 토털인가요? 토털. 캐피탈인가요? 캐피털인가요? 캐피털. 그 다음에 타겟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타켓. 메커니즘 맞고요. 그 다음에 액센트가 아니고 뭐가 맞는 겁니까? 악센트가 맞는 거죠. 2번 외래어 표기가 모두 맞는 것. 리포트 맞나요? 맞죠? 서비스 아니고 서비스 맞죠? 워크샵 아니고 워크숍. 컴플렉스가 아니고 콤플렉스. 색소폰 맞죠? 주스가 아니고 이거 뭡니까? 주스가 되는 거죠. 텔레비전 판타지 맞고요.
3번에는 심포지움이 아니고 심포지엄. 로켓 아닙니다. 로켓. 그 다음에 앙케이트가 아니고 앙켓. 4월 맞고요. 넌센스가 아니고 난센스. 리더쉽이 아니고 리더십. 사인 없죠?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화일인가요? 파일인가요? 파일. 됐습니다. 263쪽 학습 체크로 넘어가셔서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겁니다. 로마자를 표기할 때는 여러분 뭘 사용해야 됩니까? 표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해보고요. 발음을 해보고 그 발음을 표기로 옮기셔야 됩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영도입니까? 백영도입니까? 영도의 발음은 뭐가 돼야 돼요? 백이요? 뱅이에요? 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표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발음을 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백영도 1번은 뭐 문제 있어요? 없습니다. 울릉도는요. 울릉도에서 문제는 뭐냐면 시도 구군읍면이라는 행정구역은 원래 뭐를 써야 됩니까? 붙임표를 붙여야 되는데 울릉도라는 섬은 뭐가 없습니까? 섬은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됩니까? 붙임표 없이 도를 붙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 맞고요. 북한산 같은 경우는 뭐가 됐습니까?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북한산이죠. 뭐가 된 겁니까?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축약이 이루어져서 북한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무엇은 북한산 자체가 뭡니까? 체언이죠. 체언에는 히읗이 H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셔야 됩니다. 표기에 넣으셔야 되죠. 그게 있나를 보자는 얘기예요. 보이나요? 북한 할 때 K 뒤에 뭐가 있습니까? H가 보였네요. 그러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압록강은 압록강은 발음이 압록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A, M, 그 다음에 N, O, K예요? G예요? K. 왜요? 모음 앞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G, A, N, G를 쓰면 되겠죠. 왜 여기는 G입니까? 모음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압록강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M, A, M, R, O가 아니죠. M, O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2번.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이 바르지 않은 것. 대관령. 맞나요? 대관령은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대관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유음화에 의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음절일 때는 반드시 니은, 리을이 만나면 유음화가 벌어집니다. 근데 삼음절일 때는 유음화도 있고 비음화도 있는 거죠. 대관령 또 뭐 신설로, 구만리, 상천리, 마천루 이런 것들은 전부 뭐가 벌어지고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것. 여러분 광할리예요? 광할리예요? 광한리입니까? 광할리입니까? 광한리 해수욕장이에요? 광할리 해수욕장이에요? 광할리입니다. 왜? 거기는 이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송살리예요? 송산리예요? 송산리. 이장이 있는 곳이니까. 됐죠? 자, 넘어가셔서 세종로. 맞아요? 틀려요? 세종로는 사실은 이것도 좀 웃긴 거예요. 알고 보면. 그쵸? 이 세종로가 뭐일 수도 있습니까? 행정구역으로일 수도 있고 또 도로일 수도 있잖아요. 지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거 보면 좀 웃긴 거예요. 사실은. 왜? 붙임표가 없어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길이라고 우길 수 있잖아요. 도로일 수도 있고 뭐 지명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게 맞는 게 있나 없나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3번. 샛별. 샛별은 뭡니까 여러분? 샛별 발음은요. 뭘로 돼야 됩니까? 디귿 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나온 샛별 맞고요. 오죽헌 맞지 않나요? 오죽헌이니까 발음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죽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H가 보이고 있죠. 왜요? 오죽헌이라는 게 명사죠. 오죽헌이 명사니까 체언이잖아요. 체언에는 뭘 받쳐 적어야 돼요?
축약이 되더라도 히읗인 h를 받아 적으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k 뒤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h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o, 주, k 다음에 뭐가? h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e, o, n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264쪽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왕십리, 왕십리 여러분들 발음은요 왕십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 한번 써볼까요? W 그 다음에 뭘 와야 돼요? W 다음에 여기 A, N, G, S, I, M 잘못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발음은 니니까 어떻게 N, I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울릉, 백마 마찬가지죠. 문제 없고요. 하겨울. 근데 하겨울 같은 경우는 뭐가 됐죠? 원래는 학에다가 니은이 첨가돼서 녀울인데 기역과 니은이 만났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항녀울이 되는 거죠. 그러면 H, A, N, G 다음에 뭘 써야 되는 거야? N, Y, E, O, 우니까 U, N 됐죠? 자, 그럼 볼까요? 항여울. 이건 문제가 없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 있으셔야 돼요. 자, 문장 부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65쪽으로 가셔서요. 마침표. 뭐 여기는 다 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 위주로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침표 또는 뭐 온점에 대해서 첫 번째 보시니까 서술, 명령, 청유 등에 나타내는 밑줄, 문장의 끝에 쓴다. 요건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별표 치실까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 월, 일을 표시할 적이 적는다. 그래서 1919 찍고 3 찍고 1 온점을 찍는 겁니다. 3번 밑줄 칩시다.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계속요. 가운데 점을 쓸 수도 있다. 한글을 적을 때 쓰지 않는다. 밑줄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3하고 온점 다음에 1 운동, 3, 1 운동. 근데 8, 2, 5 광복 한글로 적을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가운데 점으로도 되고 밑에도 된다라는 거죠. 물음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왼쪽 오른쪽 날개 보시면 마침표를 쓰지 않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한번 볼까요?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지 않음을 허용 동그라미 칠까요? 허용입니다. 직접 인용이니까 직접 인용은 뭐가 나옵니까? 큰 따옴표가 나오죠. 그때는 마침표를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써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지 않음을 역시 허용. 쓰다에다가 뭐가 왔습니까? 미음이 와서 명사형이 됐을 때는 뭘 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 물음표는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만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에 물음에만 쓰지만 자르고 1번. 다시 밑줄.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2번. 그래서 예를 보시니까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물음이 겹쳤을 때는 어디만 쓴다? 끝에만 쓴다. 두 번째, 너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뭐 하더라니? 질문이 3개죠. 이럴 때는 각각 모두 써야 된다. 됐죠? 느낌표, 감탄문이나 감탄사에 쓴다. 뭐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만 물음의 말로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밑줄 치시고 이게 누구야? 내가 왜 나빠? 이런 것들도. 자, 오른쪽 날개에서는 주의해야 할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그 1번은 박스 돌리시고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1번 봅시다. 제목이나 표제어에는 문장이 종결되더라도 문장 부호를 쓰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제목이나 표제어 밑줄 치시고요. 문장이 종결되더라도 문장 부호를 쓰지 않는다.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표제어는 뭘 쓰지 않는다? 문장 부호 쓰지 않고 뭐가 안 보여? 그러니까 온점이 마침표가 안 보이고 있죠. 역사란 무엇인가? 뭐가 안 보입니까? 표제어기 때문에 물음표가 보이지 않고 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표에는 뭐가 안 보이고 있습니까? 느낌표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호를 쓰지 않는 겁니다. 뭐 2번, 3번은 읽어보셔도 되고요. 1번은 박스 돌리고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쉼표 자체는 전부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해봅시다. 쉼표 반전 같은 경우 첫 번째,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 밑줄 칠까요? 열거, 밑줄 1번. 다시 밑줄, 열거되는 사항이 쉽게 드러나지 않을 때 쓰지 않을 수 있다, 밑줄 2번. 자, 그럼 예를 볼 때 근면, 검소, 협동, 우리, 결의, 미덕이다. 열거가 되고 있으니까 뭐 했습니까? 쉼표 썼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구분이 뚜렷하다. 열거가 됐으니까 썼습니다. 그럼 이건 1번에 해당하는 거죠. 자, 2번.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그러면 열거되는 사항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서 뭐 하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뒤에 뭐가 없다? 반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3번. 세 번째,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는 쓴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넘어가셔서 도치된 어구 사이에 쓴다. 밑줄. 예를 들면 이리 오세요 어머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어머님 이리 오세요니까 다시 보자 한강수야. 한강수야 다시 보자. 이렇게 도치가 됐을 때는 써야 됩니다. 8번째, 열거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는 쓴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건 다 아시는 거죠? 9번째,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둔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는 앞말 다음에 쓴다. 책 해석은 곧 정리할 겁니다 할 때는 써야 된다는 것. 11번째,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것을 나타낼 때 내가 이게 자르는 거야. 정말 그 일을 오늘날에 할 수 있겠니? 누가? 네가 진짜? 라고 할 때 끊어 읽어야 된다라면 뭐를? 반점을 적어야 됩니다. 13번째,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이때는 쉼표 대신에 줄표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 자,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서 나는 그 말이 탐탁지 않았죠. 근데 중간에 솔직히 말하면이 들어온 겁니다. 또는 이것은 내 것이니까 다음에 줄표. 아니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중간에 들어온 말이죠. 줄표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가운데 점입니다. 가운데 점에서는 열거한 어구를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정도 체크하면 되고요. 그래서 철수, 영희, 영수, 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윷놀이를 한다. 쌍점. 쌍점은 첫 번째 표제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일시가 1984년 10월 15일 10시. 쌍점입니다.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도 쓴다라는 것. 아들이 아버지 제발 제 말씀 들어보세요. 많이 봤었죠. 세 번째 시와 분, 장과 절 따위를 구별할 때 둘 이상을 대비할 때도 쓴다. 오전 10시 20분 요한복음 3장 16절 대비할 때는 66대 60. 네 번째 의존명사 대자리에 쓴다. 천군대 백군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266쪽에 이걸 안 하고 넘어왔죠? 그 왼쪽 날개에 보시면 접속부사 뒤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접속부사와 쉼표의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박스 돌리시고요.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체크 안 해드려죠 제가. 자, 한 김에 학습 체크도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중 괄호 속에 쉼표가 들어가면 내용이 어색하는 것. 깜빡 잊었다. 들어가야 되는 건 맞죠? 2번 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저 스위스에 가고 싶다. 여러분들 아름다운에 쉼표를 만약에 붙여버린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디에? 아름다운이 뭐에?
가고 싶다와 호응해야 되죠. 그럼 아름다운 가고 싶다 이상해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시 넘어오셔서 따옴표입니다. 이제 큰 따옴표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직접 대화 표시 미주 치시고요. 2번 남의 말을 인용, 민심은 천심이다 라고 동그라미 치고요.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그러니까 큰 따옴표는 라고가 붙는 거고 직접 대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다음에 너무 작은 따옴표는 생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 장에 인용을 나타내는 말,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 밑줄치시고요. 마음속으로 한 말 밑줄치시고요. 이 정도 밑줄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267쪽에 학습 체크 풀고 넘어갑시다. 다음 중에서 문장 부호와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가운데 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 맞고요. 쌍점은 마침표의 일종으로 작은 제목 뒤에 간단한 설명을 할 때 붙일 수 있다? 아니죠. 쌍점은 뭡니까? 지금 그 모양도 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온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쉼표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도 틀렸지만 또 뭐가 됩니까? 마침표의 일종도 아닙니다. 쉼표의 일종인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묶음표. 소괄로에서는 두 번째 정도만 우리말 표기와 어원의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밑줄치시고요. 소괄로는. 그래서 커피하고 영어를 쓰는 것들. 3.1운동 언제? 1919년. 어원 표기라든가 우리말 표기를 할 때. 중괄호는 1번에서 같은 범주에 속한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 보일 때 주격조사 이간 같은 거죠. 이 형태일 뿐이죠. 이럴 때는 중괄호를 쓰는 거고요. 대괄호는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1번 고요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여 쓸 수 있다. 보일 때 쓴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 나중에 헷갈려요. 보세요. 나이죠. 근데 그 대괄호 안에 한자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한자로 읽어보면 연세죠. 낱말은요 단어, 수족은요 손발. 그러니까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의미 다를 때는 뭘 쓴다? 대괄호를 쓰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읽어보시고요.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을 덧붙일 때도 쓴다. 그것은 뭐다?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글이라고 적어줄 때. 다섯 번째 납표와 화살 괄호, 견납표와 겹 화살 괄호,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낸다. 그래서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다 또는 한성순보. 그러니까 견납표도 괜찮고 겹 화살표도 화살 괄호도 괜찮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견납표와 겹 화살표 대신에 뭐를 쓸 수도 있다? 큰 따옴표 동그라미, 큰 따옴표를 쓸 수도 있다. 두 번째 혼납표와 혹괄호입니다.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을 나타낼 때 쓴다.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축배의 노래이다. 백남주는 2005년 엄마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대신에 아까는 견납표와 겹 화살표는 큰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혼납표와 혼화살 괄호는 작은 따옴표로 대신 쓸 수가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음표는 줄표입니다.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가 있다. 물결표. 기간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리 동그라미, 범위 동그라미. 기간이나 거리,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붙임표를 쓸 수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러낸 표와 안 드러낸 표, 숨긴 표, 빠진 표 보고요. 줄임표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임표는 할 일을 줄이거나 생략할 때 또는 말이 없음이나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 밑줄 쳐놓고요. 왼쪽 날개 보시면 줄임표만으로 문장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밑줄 칩시다. 줄임표 뒤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건 말줄임표는 6개를 점을 찍죠. 근데 밑에 마침표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마침표를 적는 게 원칙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88쪽에 나와 있는 제4절 표준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